아리야, 볼보가 좋아, 벤츠가 좋아? 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볼보에서 새롭게 출시한 XT60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대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시승기를 전달 드릴까 하는데요. 볼보 같은 경우에는 9월달 수입차 판매량 3위를 달성할 정도로 국내 소비자분들에게 정말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그 중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XC60는 어떤 상품성이 개선되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간단하게 익스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즉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적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페이스리프트 중에서도 정말로 소소한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일단 전면부에서 가장 큰 변화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하단 범퍼의 디자인의 변화인데요. 라디에이터 그릴은 이전 모델 대비 두 줄로 조금 더 입체감을 주었고 볼보 엠블럼 내부에는 레이더 센서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 범퍼 디테일에서는 이 부분의 차이가 가장 도드라지게 되는데요. 사실 XC60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신 분이라면 뭐가 바뀌었지 싶을 정도로 소소한 변화이긴 합니다. 측면부의 변화 또한 크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 시승 차량은 B5 인스크립션 트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9인치 휠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3555 19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측면에서는 휠 디자인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번엔 후면부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전면부와 측면부에 비해서는 꽤나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 후면부의 모습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바로 범퍼 하단부 머플러가 삭제되었는데요. XC60 같은 경우에는 B5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하면서 머플러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단 머플러 삭제로 인해서 디자인적 아쉬움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상당히 깔끔한 느낌을 안겨준다라는 것도 머플러가 삭제된 디자인이 주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엔 XC60의 트렁크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열림 버튼은 L자 하단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동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이 세그먼트 중에서도 트렁크는 꽤나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적재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트렁크의 턱이 상당히 낮은 게 특징입니다. 요즘에는 쿠페 스타일 SUV로 인해서 이 턱이 상당히 높아져서 짐을 싣고 빼기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XC60 같은 경우에는 이 턱이 낮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실을 때라든지 짐을 내릴 때 상당히 편하다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께서도 짐을 싣고 내리기에 상당히 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번에는 볼보 XC60의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익스테리어만큼 인테리어도 큰 폭으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풀 디지털 12.3인치 계기판과 두 번째는 세로형 디스플레이입니다. 세로형 디스플레이는 기존에도 있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크기와 디자인만 동일하고 내부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홈 메뉴를 보시면 아예 홈 메뉴부터 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잠시 후에 시승기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반가운 부분은 아날로그 버튼은 아직 그대로 남겨놨다라는 부분입니다. 페이스리프트 전에도 존재하던 아날로그 버튼들의 배열과 위치가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센터 콘솔의 변화도 그 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스크립션 모델이기 때문에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 노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데 한 가지 바뀐 부분은 여기 있는 드라이빙 모드 버튼이 삭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버튼만 삭제된 것이 아니라 아예 드라이빙 모드까지도 삭제가 되어서 XC60 같은 경우에는 따로 다이나믹 모드라든지 노멀 모드를 설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바뀐 부분은 헤드라이너 쪽의 버튼류들을 살펴보게 되면 모두 다 터치로 바뀌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실내등을 켜는 버튼도 터치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썬루프를 여는 버튼까지도 터치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치로 한번 밀어주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렇게 개방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글래스를 열 때도 한 번 더 이렇게 터치로 밀어주시면 글래스까지 모두 다 오픈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닫을 때는 역방향으로 뒤에서 앞으로 한 번 더 터치를 해주시면 되죠. 이번엔 뒷좌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좌석을 제 포지션으로 맞췄을 때 뒷좌석 공간은 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뒷좌석을 직접 타보게 되면 레그룸은 이 정도 공간이 남게 됩니다. 시트가 약간 안쪽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넓은 레그룸, 쾌적한 레그룸이
나오게 되고요. 시트 하단에는 발을 넣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한 포지션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뒷좌석 승객들을 위한 송풍구도 필러 쪽에 하나, 그리고 센터 콘솔에 또 하나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시원해지고 빠르게 따뜻해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온도 조절까지 가능하고요. 풍량, 세기 조절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열선 시트는 여기서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게 되고요. 온도 조절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2열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동급에서는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따로 쿠페형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허리를 완전히 현재 피고 앉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헤드룸은 꽤나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가죽 역시나 아주 질 좋은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다는 게 인스크립션 트림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볼보 같은 경우 직접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가죽이 부드럽고 고급스럽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세그먼트에서 이 정도 가죽의 퀄리티를 느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보 XC60는 이렇게 인스크립션을 통해서 나파 가죽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를 내려보게 되면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이렇게 눌러서 팝업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차게 고무 패킹으로 되어 있어서 컵이 따로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해주는 용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볼보 XC60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전달 드렸는데요. 이어서 직접 시승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볼보 XC60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직접 타보면서 시승 후기를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차에 타고 나서 시동을 걸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아는 길을 가는 거라면 목적지를 설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모르는 길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게 되는 것이 우선순위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목적지를 한번 음성으로 찍어 보도록 할게요. 아리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음성으로 목적지를 설정하게 됐고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XC60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따로 파워트레인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XC60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한번 파워트레인이 모두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따로 파워트레인을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B5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된 인스크립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B5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의 출력은 250마력에 토크는 35.7을 가지고 있습니다.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낼 수 있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성능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출력이 높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B6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250마력은 조금 아쉬운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00마력을 가진 B6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을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XT60 같은 경우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XC60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순정 내비게이션에 T맵이 매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입차를 구입하고 가장 불편함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비게이션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그렇고요, BMW도 그렇고 내비게이션이 불편하다라는 건 수입차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단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1, 2년 전부터는 미러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T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화면에 띄워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조금 개선을 했었죠. 아마 수입차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절대 순정 내비를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T맵을 사용해서 휴대폰을 거치한다거나 미러링이 되는 차량들은 미러링해서 사용하시죠. 저도 지금 제 차를 미러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볼보 XC60 같은 경우에는 아예 T맵을 내장시켜 놨기 때문에 따로 미러링을 쓴다거나 휴대폰을 연결한다거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휴대폰도 연결 안 돼 있는데 어떻게 T맵이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이 차량 안에 LTE 모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재되어 있는 LTE 모듈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길 안내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LTE면 따로 또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LTE 같은 경우에는 5년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게 되면 비용을 더 지불하시고 연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 휴대폰에 있는 LTE를 테더링해서 또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별도의 휴대폰 한 대를 또 차량에 구비하셔서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하시고 5년 동안은 그냥 무료로 걱정 없이 LTE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LTE가 되면서 T맵이 가능해진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이 가능하냐면 플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음악 스트리밍까지 가능해졌어요. 그거는 다른 차량, 다른 브랜드에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음성 인식으로 훨씬 더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전하면서 좀 음악을 자주 바꿔 듣고 운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기분에 따라 음악을 좀 바꿔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비 올 때는 또 약간 센치한 음악을 듣거나 그렇게 되는데 한번 아리아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리아,
샘 스미스 노래 틀어줘. 샘 스미스의 투 굿 앳 굿바이즈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아리에게 내가 원하는 가수의 노래를 틀어줘라고 하면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랜덤으로 그 가수의 음악을 틀어주는데 정확히 제목까지 말하면 그 노래를 틀어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리야, 도자켓의 Say So 틀어줘. 도자켓의 Say So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가수와 음악까지 말하면 그걸 바로 알아듣고 이렇게 재생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틀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아리야,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음악 틀어줘. 존 K의 육먼투스 들려드릴게요. 이번엔 또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음악을 이렇게 추천받아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또 랜덤으로 음악을 듣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아리한테 이렇게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음악을 추천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음성인식의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에는 아날로그 버튼들이 줄지어 있었고요. 아날로그 버튼 다음으로는 이제 터치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터치식으로 넘어가고 있고 터치와 아날로그 버튼들이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터치 방식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방식이 바로 이런 음성인식 컨트롤 시스템이고, 볼보뿐만 아니라 타 브랜드에서도 음성인식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수입차 1위 브랜드인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도 MBUX, 메르세데스 벤츠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을 좀 더 진보시키기 위해서 MBUX라는 기능을 접목을 시켰는데, 그 기능도 처음 접했을 때는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대단하다, 뭐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 블루로 바꿔줘 하면 앰비언트 색깔도 바꿔주고 그랬는데, 사실 MBUX도 순정 내비게이션이랑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내비게이션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약한 편이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XC60 같은 경우에는 T맵이랑 순정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사용이 편하고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BMW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BMW는 BMW 퍼스널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으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사실 뭐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저도 BMW 오너지만 음성 인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있고 잘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자주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음성 인식 뭐 인식도 잘 안 되고 불편하지 않아? 그냥 직접 누르는 게 편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주행 중에 버튼을 찾아서 누르다 보면, 그리고 요즘에는 또 터치 스크린 안으로 메뉴가 들어가다 보니까 주행 중에 무언가를 조작한다라는 게 좀 위험하기도 하고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뭐 볼보 같은 경우에 에어컨 조절하려면 이 터치 스크린을 눌러서 직접 조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한번 조작을 해볼게요. 사실 차에서 가장 많이 조작하는 게 뭐 에어컨이랑 라디오, 미디어 이런 부분일 텐데, 에어컨 한번 조작해 볼게요. 아리야, 에어컨 21도로 맞춰줘.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21도로 설정할게요. 아리야, 에어컨 풍량 2단계로 해줘. 자동차 에어컨 풍량을 2단계로 설정할게요. 네, 지금 약간 발음이 지금 뭉개졌는데도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에어컨 온도와 단계까지도 설정할 수 있게 되고, 아리야, 통풍 시트 1단계로 틀어줘. 자동차 시트 통풍 풍량을 1단계로 설정할게요. 네, 이렇게 직접 보지 않고,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을 누르지 않고도 음성인식으로 에어컨은 모두 다 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에어컨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주 잘 인식이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좀 더 시연해 보도록 할게요. 아리야,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어? 목적지까지 44km, 1시간 15분 남았네요. 오후 2시 29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음성인식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창문을 연다거나 썬루프를 연다던가 뭐 트렁크를 연다던가 이런 부분은 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조작은 안전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음성으로 뭐 창문을 연다던가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능은 일부러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파일럿 어시스트, 즉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기능들을 좀 더 개선했다라고 하는데,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자율 주행을 실행하는 버튼도 좀 더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핸들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가운데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바로 파일럿 어시스트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속도를 뭐 90km, 현재 도로 흐름에 맞춰서 최고 속도 90km로 세팅을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차와 차간 거리는 총 5단계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은 2단계, 속도가 좀 있는 구간이니까 2단계로 세팅을 해보고 반자율 주행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안 잡게 되면 스티어링
스티어링 휠 고정이라고 메뉴가 나오게 되면서 핸들 잡아달라라고 경고가 뜨게 되고요. 핸들을 또 잡으면 또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할 때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죠. 그렇다면 스티어링 휠을 계속해서 안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청각적으로 경고를 하게 됩니다. 디리링 디리링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핸들 잡아라 라고 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핸들 잡아주면 또 연장이 가능해지게 돼요. 사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파일럿 어시스트 반자율 주행의 능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차선의 중앙도 잘 유지하고 앞차도 잘 따라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번에 조금 더 개선을 하면서 그 정확도라든지 사용의 편의성이 좀 더 용이해졌다라고 합니다. 좀 전에 앞차가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였는데 정말로 매끄럽게 속도를 줄였고 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개선이 됐어요. 이전에는 약간 아날로그틱한 디지털 계기판이었다면 이번에는 내비게이션 정보도 완전히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계기판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외부 디자인이라든지 실내 디자인 이런 부분들, 파워트레인 부분은 이미 개선이 잘 돼 있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큰 불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이어가고 불편하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상품성이 상당히 증대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반자율 주행도 좋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선된 것도 좋은데 자동차의 본질은 잘 달리고 잘 서고 잘 돌고 이런 부분이 확실히 충족이 돼야 구매하고도 만족을 하실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볼보의 주행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상당히 준수한 차량이다, 준수한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가 월등히 뛰어난 부분은 없어요. BMW처럼 운전이 엄청나게 재밌다든지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고속주행이 정말로 안정적이고 안락한 승차감을 보여준다 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상위에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속하는 데 있어서 엑셀 반응은 벤츠보다는 약간 BMW에 가까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엑셀을 밟았을 때는 곧장 가속을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또 엔진이 그렇게 정숙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볼보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엔진에 대한 정숙함 그리고 차량 내부에 대한 소음의 정숙함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낮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보 차량들 타보면 의외로 스포티합니다. XC40부터 XC90도 그렇고 세단인 S60부터 S90까지도 실제로 운전해보면 생각보다 스포티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런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삭제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드라이빙 모드를 바꾸는 기능이 삭제되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시동을 거는 다이얼 밑에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드라이빙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드라이빙 모드 변경이 아예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따로 다이나믹이라든지 에코라든지 이렇게 모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운전하면서 스포츠 모드라든지 에코 모드, 다이나믹 모드를 적극적으로 바꿔서 쓰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차 한번 구입하고 나서는 그냥 처음 출고되어 있는 그 세팅 그대로 타시거나 가끔 속도를 좀 내고 싶다면 다이나믹이나 스포츠 모드로 바꾸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은 아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부분은 원래 쓰지는 않았는데 없애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볼보는 최고속도 제한까지 하는 브랜드예요. 최고속도도 제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다이나믹 모드까지 필요해 라는 생각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그런 드라이빙 모드 변경하는 버튼을 없애지 않았나, 그 기능을 없애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볼보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운전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운전자가 편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조금 요즘 초점을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친환경 파워트레인과 배출가스를 줄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수입차 중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먼저 모두 다 친환경 파워트레인으로 전환을 한 브랜드가 바로 이 볼보입니다. 그래서 볼보는 현재 순수 내연기관 엔진을 전혀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순정 내비게이션이 T맵이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랑도 연동이 잘 됩니다. 다른 수입 차량 같은 경우에는 미러링 통해서 T맵을 연결하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연동이 안 돼요. 당연히 순정 내비게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T맵이랑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연동이 안 되게 되는데, 이건 순정이 T맵이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랑도 연동이 되고 계기판에 있는 내비게이션과도 연동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랑 차량이랑 연동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전화번호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언제 어디에 도착하는지 문자도 보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 야 너 언제 도착해? 아니면 와이프가 여보 언제 집에 와? 이럴 때 많잖아요. 그럴 때 휴대폰을 조작해서 문자를 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그렇다고 좀 이걸 계속 씹기에는 또 약간 아슬아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또 아리가 문자를 보내준다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리야, 우리 자기에게 도착 시간 문자 보내줘.
우리 자기에게 도착 예정 시간을 보낼게요. 네, 이렇게 지금 제 와이프가 제 휴대폰에 우리 자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동해 놓으면 몇 시에 도착하는지도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이프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뭐야?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보냈더니 와이프한테 메시지가 잘 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편하게 음성으로도 도착 예정 시간을 원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해본 볼보 XC60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막 디자인이 화려하게 바뀌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하면서 느끼는 불편함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로 큰 노력을 했다. 사용자 경험이라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상품성을 강화한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화려함보다는 탄탄한 내실을 갖춘 모델이 XC60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XC60 페이스리프트 모델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앞으로도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소식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